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최초 감염원이 지난달 말 특정 모임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환자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3 등교 수업을 앞두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대, 사흘째 1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도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N차 감염은 그래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늘 이 추세 어떻게 보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숫자보단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확산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확산세는 기본적으로 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네. 여전히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추적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게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차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지금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분들에게서 지금 이런 상황에 차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추적이 안 된 분들에게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더 긴장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익명 검사를 보장하면서 6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지금 연락 두절이 된 사람이 2,000명이 좀 넘지만 이 6만 명 안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요. 2,000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많은 그 2,000명 중에 계신 추적이 안 된 분들이 많이 검사를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명이 혹시 그중에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확진자 양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았다고 볼 정황은 있습니다. 예. 다만 또 다른 하나는 검사를 또 상당수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해요. 네. 신분을 숨기고 싶은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일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확실히 정상을 드러내어서 확진자로 확인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젊은 분들은 정상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감염된 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검사를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실제로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전히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태원 클럽 관련한 집단 감염이 지난달 말에 확진자가 참여했을 한 집단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 말은 용인 확진자, 그러니까 66번째 확진자보다 더 훨씬 전에, 한 주 정도 전에 이게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용인 66번째 환자가 초발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두 명이나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더구나 이태원발 모든 가능한 분들의 검사를 받아라. 전수조사를 하면서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 네. 당국이 4월 4일에서부터 5월 6일까지라 그랬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태원에서 초발 환자라고 처음에 특정되었던 66번 용인 이분은 5월 2일 날에 이태원 클럽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2일부터 4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4월 예, 5월 2일인데 죄송합니다. 4월 4일이 아니라 4월 24일. 예, 4월 24일입니다. 예. 죄송하게도. 예, 4월 예. 24일이니까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인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미 그 클럽에 있었거나 그래서 실제로 5월 2일 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이미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었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많은 전파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실제로 이태원에서 본격적으로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만나서 좀 더 정폭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사례가 지금 2차, 3차, 4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수를 거듭할수록 감염 속도나
감염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려고 하면은 갖춰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예. 있거든요. 하나는 대량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돼야 되고 밀접 접촉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끼지 않아야 되고 또 실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파는 실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외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그런 조건을 갖춰야 전파가 용이하게 일어나는데 클럽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나가지고 추가적으로 N차 감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전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실제로 변이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차수가 높아지면은 전파력이 더 세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더 잘 전파가 되는데 그런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차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전파시키는 그 확진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상관은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뭐 인종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전파의 양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연령이나 신체 조건 또 면역력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그다음에 증상의 중증도 이런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차 감염 이야기가 나와서 N차 감염을 가장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그 확진자가 인천 학원 강사입니다.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하면서 동선 파악이 더 늦어졌고 그래서 더 확산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4일날 택시를 탑승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도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까지 확진 받은 상황인데 이 같은 택시를 탑승한 또 다른 사람도 지금 확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강사가 일단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가 계속해서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쉽게 감염이 되었고 심지어는 택시 기사분이 이제 부인에게도 옮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도 지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이 택시를 이용했던 다른 분들도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감염되신 분들은 신속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도 또 추가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사발 인천의 추가 감염 사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현재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나온 소식에 따르면 학원 강사발 감염자가 총 21명으로 늘었습니다. 4명이 더 추가돼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2명, 연수구에서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중에 연수구 2명이 모두 중국 국적자인데 이 2명 다 택시를 탑승했던 그 같은 동일한 택시를 탑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택시 내부의 소독이나 방역도 만약 철저하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행인 게 그나마 이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마스크는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분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감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택시 기사분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꼈다고 하면은 부인이 어떻게 감염이 됐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택시 기사분이 가끔씩 우리가 택시를 타보면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운전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택시라고 하는 게 계속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하기가 또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를 통해서 이미 감염 확산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역학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베트남 국적의 확진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방문했고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밤중에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250명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는 이동할 때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분이 확진이 됐거나 또 예. 이분이 다른 나이트클럽을 가고 해서 확진을 추가로 전파를 하거나 이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태원을 간 기간이 전수조사 기간이고 이분은 예. 물론 이태원 그 66번 용인 이분보다는 먼저 가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분이고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이분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됐다거나 또는 부천이나 다른 클럽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 만일에 감염 확산이 만일에 일어났다, 기정사실화된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태원에 못지않게 상당히 감염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078명이 됐는데요. 13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9명이었습니다. 어제는 15명의 신규 확진자였고 그중에 5명만이 국내 감염이었고 그 모두 이태원 관련자였는데 아직까지 이 9명의 국내 감염이 이태원 발이 과연 몇 명인지는 정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출신 외국인 확진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불법 체류자가 음지로 숨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이런 처벌 없이 법적 조치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 이제 당국이 혹시라도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불법 체류자거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신분을 신분 노출이 꺼려지는 이런 외국 분들이 혹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숨게 될 경우에는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정부가 길을 열어주었죠. 예. 이제 익명으로도 검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도 무료로 치료도 해준다.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를 이후에 추가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히 공언을 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 분들이 설마 그렇게 해주겠느냐 막상 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신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닌 거죠. 그렇죠. 신뢰 문제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신뢰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당국은 신뢰 문제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더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을 거니까 이와 같이 확진이 된 경우에는 숨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역 당국이 협조해라. 이런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생한 국내 감염 9명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수치도 나와서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6명이고요. 울산 4명, 인천 2명, 경기 1명입니다. 어제 하루에는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0시 기준으로 263명을 유지했고요. 34명이 추가 격리 해제돼서 완치자는 총 9,938명입니다. 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오늘 확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였다고 해요. 아직까지 추가된 관련 확진자는 나오진 않고 있고 이 해당 수술실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임시 폐쇄 조치를 했고 다른 외래 진료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확진 사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이제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고 예. 또 이제 수술실의 간호사니까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긴 시간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길게 바이러스 배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옆에 이제 의료진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또 폐쇄된 공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병원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 시설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니까 신속히 이제 이런 것은 입출입을 통제하고 최대한 빨리 접촉자들을 분리하고 자가격리하거나 아니면 격리하거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를 마쳐야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 20대 간호사는요, 이태원 방문력은 없고요. 이태원을 방문한 지인 접촉도 없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소식인 것 같고요. 이게 완치 후에 다시 재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면밀히 관찰이 되어 왔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고요? 방역 당국이 확실히 용어를 결정했습니다. PCR 재양성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방역 당국이 이렇게 이제 어제 결정하기 전에 예전부터 계속 방역 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양성 사례 중에 남을 감염시킨 전파력이 남을 감염시킨 예가 없다. 두 번째는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배양을 해보니까 바이러스 배양이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나 다른 전문가들도 계속 PCR이 너무 민감해서 죽은 바이러스나 부설기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양성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당국이 이제 확실히 결정을 했습니다. PCR 재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PCR 진단검사 키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진 바이러스나 조각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진단 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R 검사 키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로 보이는 양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CR 재양성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적합해 보이고 만일에 혹시 PCR 재양성자 중에서도 우리는 아직 모르긴 하는데 아주 드물게는 정말로 드물게는 재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었다가 나아서 면역성을 획득을 했는데 네. 그 면역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뭐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졌다, 항체가 충분히 안 만들어진다 그런 그 논란이 계속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양성이 된 분들 중에서 남을 전파시키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재감염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 혹시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재감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재감염이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원래 재양성이 되어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남을 전파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을 통해서 재감염이 되어서 재양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기는 하지만은 있어 보입니다. 예. 노래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4차 감염 사례들도 나왔고요. 벌써 노래방을 통한 추가 감염이 3곳이었습니다. 같은 노래방 그 공간을 3분 격차를 두고 이용한 확진자도 있었고 같은 공간이 아닌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도 확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3분 격차를 두고 온 사람은 감염, 접촉, 비말, 공감을 할 수는 있겠는데 다른 공간에서까지 감염이 됐다라는 건 공기 중 전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기 중 전파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이 3개라고 해봅시다. 그 방이 3개인데 그게 그냥 뚫린 공간으로 공기 순환만 연결이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내고 단지 그 공간을 통해서 비말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작은 비말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기 전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비말의 사이즈가 아주 적어도 극도로 적어서 공기 중에 확산이 용이하고 심지어는 마른 상태, 바이러스가 마른 상태로도 멀리 가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기 전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전파가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말라버리면 바이러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전파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공기 전파가 만일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구로 콜센터 같은 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가 쉬운데 만일에 네. 공기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한 곳에서 단일 시간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이 노래방이 공기의 전파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공기 전파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어떤 뚫린 공조시설, 단순한 뚫린 공조시설을 통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비말이 비산되면서 오히려 일어난 그러니까 밀접 접촉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전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공기 전파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방들이 있는데 한 통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통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지나가려면 옆에서 이렇게 비집고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약간 좀 공통된 공간을 반드시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이번 감염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고 그 공간을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확진자가 그 공간을 지나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을 그 공간에 떠 있는데 다른 분이 그 공간을 지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아까 뚫린 공간을 통한 공조나 단순한 공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래방에서 일어난 상황은 복도나
그런 걸 통해서 또는 단순한 공조, 공기만 통하는 예.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났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성동구에서도 전국 최초로 모바일 방명록을 도입해서 방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좀 더 강화돼서 만약 발생을 하더라도 추후에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교, 개학, 등교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이 내일 시작됩니다. 결국 미루다가 이제 20일인 내일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3은 매일 등교를 하도록 하고 고1, 고2는 격주 등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주 1회 이상 등교를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율에 맡겼는데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일렬로 띄어서 앉고 등교를 하더라도 미러링 수업 방식을 가지고 절반은 직접 수업을 하고 또 절반은 다른 반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린 이런 교육당국의 이런 방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서울시는 이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이 이제 고3 등교 개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추가적으로 쭉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하나가 지금 여전히 위험이 같다 이렇게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 등교 개학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등교 개학이 거의 결정이 되었던 5월 13일이 어땠느냐 하면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5월 6일 날에 가게 되는데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갈 때 그 부근의 일주일 정도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일주일 동안 거의 영명 상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의 평가 기간을 보면서 5월 13일 날에 등교 개학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다수의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냥 등교 개학을 미룰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환자가 국내 발생이 0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등교 개학을 할 만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가능했고 설득력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혀. 그리고 고3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이 어제 등교 개학을 했다가 전면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국에 등교 개학을 했는데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환자가 속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학교에서 환자가 나오자 영국 전역을 등교 개학을 폐쇄를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내일 등교 개학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학교는 온라인으로 돌리면서 그 학교는 폐쇄 조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등교 개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설득력도 없고 예. 설명도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내일 등교 개학을 하는데 어느 한 학교에서만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하나의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될까요? 전혀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학교에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나 숨은 전파가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 학부모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 그 불안감이나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의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당국이 계속 얘기했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학생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얘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K-방역이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반쪽짜리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많은 외국에서 우리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완성이 되어야 K 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학교입니다. 다른 하나가 경제예요. 학교는 왜 중요하냐? 전 세계가 학교를 열어서 성공한 국가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못 연 나라도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학교를 열어서 성공했다.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열어서 안전하게 교육을 한다. 이것은 사회에 굉장한 성과를 얘기할 수 있으면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진정됐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 누군가는 K 방역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모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학교 개학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급하게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성급한 결정이어서 결국에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서도 또 생길 수 있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당국이나 뭐 방역 당국도 충분히 회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많은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하면서 내린 결정일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방역 당국이 얘기하죠. 이태원발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안정된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학교를 열어도 되는데 왜 그 위험이 전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나 10일을 못 기다리고 학교를 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11일의 학교를 열게 되면은 이제 수업일 수도 있고 뭐 법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올해 입시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우리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평가를 해서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전혀 위험에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고해야 된다.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